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네, 오늘은 3.15 의거가 6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친일부역자를 등에 업고 권좌에 오른 무능한 대통령, 집권기간 내내 국민을 학살했던 독재자, 바로 그 이승만을 국민 손으로 직접 끌어내렸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날이 바로 65년 전 오늘 3월 15일입니다. 1960년 4월 19일은 피해 화요일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청와대 앞 경무대 광장에서 이승만 정권의 총격 난사에 100여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승만 정권의 총부리에 수많은 청년들이 쓰러졌던 바로 이 현장에 독재자 이승만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펼쳐진 송현광장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내세웠던 부지였습니다. 4.19 민주 이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뉴라이트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것이 지난 3년의 전부였습니다.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칭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부끄럼 없이 내세우더니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주장했었던 박선영 같은 자를 진화위원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끝내 12월 3일에는 친일 쿠데타로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면 4.4.5.2 개헌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승만을 찬양하더니 결국 윤석열은 스스로 이승만이 되겠다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민주공화국의 역사는 흐려지지도 않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승만의 총칼에 맨몸으로 맞섰던 4.19 영령들이 끝내 승리한 것처럼 12월 3일 장갑차와 군대를 맨몸으로 막아선 우리 국민들이 이번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65년 전 오늘 눈에 최루탄을 맞은 채 숨을 거둔 김주열 열사와 수많은 4.19 영령들의 죽음을 마음 깊숙이 추모합니다. 그들이 죽음을 맞았던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장에 서서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라는 말을,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동시에 산자인 우리가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마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쿠데타를 함께 막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12.3 내란의 결말이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으로 남도록,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다시 힘차게 흘러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즉각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책무이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함께 지켜냅시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담아서 우리 오늘도 함께 외칩시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입니다. 트위터, 아니 X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을 날리면 된다. 재치가 넘치는 글이라서 무심코 좋아요를 누리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최상목 죽이자는 글에 진성준이가 좋아요를 눌렀다고 국민의힘이 난리를 칠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왜 이런 글이 SNS에 올라오는가? 우리 국민이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상목, 당신 뭔데? 어제 최상목 대행이 치안관계 장관회의라고 하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해도 모든 국민이 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용주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묻는 것입니다. 최상목, 당신 뭔데? 작년 12월 10일 국회가 내란에 대한 상설특검을 의결했습니다. 국회가 상설특검을 의결하면 대통령은 국회에다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석 달이 넘도록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최상목, 당신 뭔데?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대행 2달 반 만에 8번째 거부권입니다. 윤석열이 재임 기간 30개월 동안 거부권 25번인데 최상목은 2달 반 만에 8번입니다. 최상목은 대행의 대행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또 묻고 있습니다. 최상목, 당신 뭔데?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는 사유라는 것도 누구 말 맞다나 참 같지 않습니다. 우선 특검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수사 범위가 왜 넓습니까?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정권의 실세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범죄의 양태도 참으로 다종다양합니다. 따지려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질렀냐, 이렇게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묻는 것입니다. 최상목, 당신 뭔데? 또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명태균 사건을 넘겨받은 게 작년 12월입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증거를 찾아내면
수사를 하는 척 하다가 조금 잠잠해진다 싶으면 깔아뭉개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또 묻고 있습니다. 최상목, 당신 뭔데? 또 특별검사의 임명 간주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처럼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해도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임명 간주 규정을 넣은 것 아닙니까? 상설특검처럼 법률에 규정이 딱 되어 있어도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니까 임명 간주 규정을 넣은 것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최상목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최상목, 당신 뭔데? 그래서 우리 국민이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상목 바이든 하십시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반드시 최상목의 죄를 물읍시다. 진성준이 앞장서겠습니다.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려야 한다고 했던 그분께 좋아요 눌러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안하시죠? 여러분 불안하세요?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벌써 한 2달, 3달 지나면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2월 3일 그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에 윤석열 탄핵의 심판에 필요한 5가지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개헌 포고령. 개헌 포고령에 여러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시가 아니면 계엄은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은 100%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보고령 그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국무회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냐? 이것은 바로 지난주에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둘러싸고 법원이 어이없는 판결을 하고 검찰이 어이없는 석방지휘를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엘리트라는 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출세한 자들이 바로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 헌재가 임명하라고 임명 안 하면 헌법을 위반한다고 권한 쟁의 심판에서 결정까지 내려서 구체적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법원의 판사, 검찰총장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이 나라에서 누가 이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무너져버린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할 이 시간에 평일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이 시간에 나라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경제전쟁으로 삐터지게 싸우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어야 한다는 게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나라 걱정, 경제 걱정,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 걱정,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자들이 어째서 보수 정당입니까? 여러분, 불법 위헌 계엄 누가 했습니까? 법원의 난동 누가 피웠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보수 개면은 또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검사가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헌재가 안전하게 그들의 난동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 해서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헌정질서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킨다라고 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정질서! 대한민국 경제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살린다라고 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 나라 망친 윤석열 하면 여러분이 크게 파면한다라고 답해 주십시오. 나라 망친 무능하고 난폭한 윤석열!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내란 속에 윤석열이 탄핵된 지 92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구치소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구속취소로 풀려났습니다. 1심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은 즉시 항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검찰이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 이런 썩어빠진 나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의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은 다 헛소리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으로 징계한 게 왜 계엄 사유가 되고, 김건희의 온갖 범죄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 탄핵한 게 왜 계엄 사유가 됩니까? 진짜 계엄 사유는 따로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헛소리합니까? 윤석열은 김건희와 자신의 죄 감추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여론조작, 불법 선거, 주가 조작, 부정부패, 공천 개입, 국정농단 같은 비리가 명태균 황금폰으로 세상에 공개될 게 무서워서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을 한사코 거부한 이유, 명태균 모른다 거짓말한 이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개몽령 같은 헛소리를 하는 자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자들, 신천지의 힘인지 국민의 힘인지 하는 자들의 망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들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서 영구집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윤석열에게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윤석열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탄핵 기간은 언제든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다. 대통령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국가로 가는 기름길이고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 끔찍한 나라 만들지 않으려고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아서 걱정되실 겁니다. 혹시라도 탄핵이 기각될까봐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과 불법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모든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이 정한 요건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인 계엄 포고령 1호,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과 언론인에 대한 체포 시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헌법과 상식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파면입니다. 재판장 만장일치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파면하도록 촉구하고 독려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개입니다. 깔딱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힘들다고 지쳐있을 때가 아니라 삭발하고 단식하고 철야 노숙 농송하고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힘을 냅시다. 함께 행진합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국민이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은 비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선고하는 날까지 우리 다 같이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합시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답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냅시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곳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진보당 대표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제가 소속된 정당의 몇몇 당원들이 박근혜 정권의 공안기관에 의해 내란범으로 몰렸고 헌법재판소는 국정원과 검찰의 조작된 주장을 근거로 정당을 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저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이튿날 한겨레 신문은 일면 머릿말을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이라 쓰면서 헌재 결정은 사법사에 남을 큰 오점이라고 평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야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 시위에 나선 노동자, 농민을 물대포로 진압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끝내 헌재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8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2년 사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크게 달라졌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려는 국민의 여론이 들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촛불광장의 힘으로 헌재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 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법은 비논리와 무지성으로 무장한 세력에 맞서는 무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란 수괴가 감옥문을 버젓이 걸어나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나선 주권자들의 단결된 의지입니다. 그 누구도 천금 같은 민심을 피로 쓴 역사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서고 있는 저들은 8년 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극우 파쇼 세력과 손잡았고 검찰 카르텔은 내란 세력 부역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최근 최상목, 유인촌, 이진숙 등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고 친윤경찰들을 대거 승진시키면서 헌재 결정 이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납북자 가족 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 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은 내란 세력의 북풍 공작을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에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100년 이상을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다져온 친일, 수구, 반헌법 세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더 이상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이들의 100년 권력을 우리가 회수합시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우리가 모든 권력을 싹 다 빼앗아 옵시다. 단 한 뼘의 여지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8대 0으로 윤석열을 파면하라! 주말 저녁인 오늘도 손님 없는 식당, 손님 없는 택시를 몰고 계시는 분들은 한숨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계속되는 불안에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시라고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내란 세력에 의해 부서지고 있는 나라를 온 국민이 나서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구해해 주시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1000만, 2000만, 5000만이 함께 걱정하고 행동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내란 세력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모두가 한 뜻으로 함께 싸웁시다. 저들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줍시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파면시키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시키자. 진보당은